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 합동 방송이고요. 자, 다들 오늘 이제 그 2022년 화요일 2022년 9월 13일 화요일이죠. 자, 이제 9월도 어느덧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죠. 자, 다들 하룻밤 잘 주무셨나요? 예. 자, 명절이 한 4일의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고요. 자, 이제 집에 아이를 이제 학교로 보내고 제가 잠깐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 이 보면은 늦은 나이에 또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이제는 낯설지가 않죠.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죠. 배우면은 나이가 없고 그것이 그렇다 그죠. 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보고 배우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뭐 갈등들이 있죠. 남녀 간의 갈등, 또 이웃 간의 갈등이 있고, 이래 명절을 보내면서 참 이 마음감이 교차하는 그런 요즘이죠. 날씨가 좀 구름이 많고 좀 흐려 보이는 그런 날입니다. 예, 아침을 먹고 저도 또 이제 또 일터로 가야 되겠죠. 자, 윤석열 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석 달이 좀 넘어갔죠. 물론 그 효과는 미미하지만은 그래도 뭐 원전이나 방산 이런 데서는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한미 동맹 같은 거는 특히 올해부터 그런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이 5년 만에 다시 또 부활이 되었죠.
그래서 뭐 이래 명절날 이렇게 보내고 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오르고 있죠. 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이 나라 경제가 참 어려우니까 국회 협치를 해달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정말 아직까지도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준석,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늘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그 현실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그거는 이 바보는 천지 소리 들어도 뭐 100번 할 말이 없다. 그것을 저는 얘기를 해 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난국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보면은 이 문재인 씨와 이 좌파들이 모든 부분이 생각하는 점이 다르다. 그 대한민국 지향했던 점하고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오늘의 이런 위기는 가중이 되었죠. 그리고 서민들이 내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도록 이 정권이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날 그 혼란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찾았던 국민들이 결국에는 그 메시아를 찾았죠. 그럼 여론조사를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죠. 그러면은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것 같으니까 문재인의 지지율은 몇 %였을까요? 거의 40% 초중반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명절날 되어서 집에 오더라도 내가 이 기분이 업이 되고 돈 벌 맛도 나고 사는 재미가 나야 우리가 명절날 뭐 고향에 가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뭐 개인적으로 이 수입이 줄어보니까 정말 뭐 명절날 보내기가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이제 위안이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요. 늘 구독, 추천, 좋아요 그게 제 방송에 이제 뭐 힘이 되겠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들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분명히 탄핵이 그러니까 뭐 특검이 안 된다는 걸 뻔하면서도 그 짓거리를 했고, 또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그 수사를 얼마나 많이 했죠. 그래도 참 그 밝혀진 게 없다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만약
밝혀졌으면은 그래 어리 이 좌파 정권이 뭐 가만히 있을까요?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런 식으로 없던 제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죠. 이 제명의 이 죄는요, 거의 그것이 다분히 거의 같은 의도적이 거의 계획적이었죠. 그럼 요즘에 나오는 이제 김만배, 또 남욱이, 또 유동규, 또 정영학이가 있었고, 그러면 그 진영에서 막내급이라는 이 정영학도 그 수천억 대의 그 돈을 순식간에 그랬는데, 그러면은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돈을 얼마나 다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50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뭐 잘했다 뭐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재명에게 철두철미하게 포섭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재명의 그냥 반패막이 역할을 했죠. 뭐 최재경이도 있었고 또 이 곽상도 의원이 있었죠. 특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당의 노가 될까봐 스스로가 아예 탈당을 해서 의원직을 내려놨죠. 그리고 그 더발당이나 그 좌파 놈들이 그렇게 빨아졌겠죠. 저는 이 곽상도 의원이 아들을 대신해서 대신 그 감옥을 갖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이 또 건순이가 있었고, 건순이는 그 대법관에서 그 퇴임을 하고 이재명 쪽으로 가서 뭐 한 달에 수임료가 1,500억이죠. 아유, 그것도 좀 저 같은 좀 어려운 사람들 좀 도출 줬으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솔직히 돈이 없지요. 아유, 억지로 웃어보는 거고요. 예, 그냥 뭐 해본 소리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슈에 또 오른 게 이준석의 그 목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역선택의 문을 열어두어서 결국에는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어서 1년 동안 온 당을 그저 휘저었고 그러죠. 실제 따졌으면은 국민의힘이 그냥 쉽게 그저 정권을 가져올 일을 이준석이가 그저 그 분탕 서너 번 거쳤죠. 심지어는 대선 배포 때는 자기 주요 당직자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저 막말 짓거리, 그저 페이스북 짓거리, 그리고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그저 남의 힘을 빌려야 자기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는 이준석과 유승민 반드시 퇴출되어야 되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좀 더 나은 정당을 가기 위해서라도 이 분골쇄신을 해야 된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마음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이 지금 뒷받침 못 해주고 있다. 그래서 19일 날쯤 되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원내 이제 대표가 선출이 되고, 그 이전에 이제 뭐 권성동 대표가 이제 9월 8일 날 저걸 했죠. 이제 전격 사퇴를 했죠. 그래야 이준석이가 그 쓸데없는 짓거리를 못한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이준석이가 또 가처분 또 그걸 똑같아. 그 짓거리를 또 이번에 또 전자소속인데 지랄인동 그걸 또 이었다 그러죠. 만약에 이준석을 이래 한 사람들 보면은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가서 항의 댓글, 그리고 이준석에 관련된 유튜브에 가서는 항의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를 이 혼란 속으로 지금 빠뜨리고 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준석이가 그나마 자기 자신이 명예를 차릴 길이 6월 1일 날 지방선거 이후에 만약에 물러났더라면은 그 명예를 찾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당 대표가요, 물론 어린 나이지만은 결국은 그 성산업 때문에 6개월 당원 정지를 받고도 도리어 더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니면서 자꾸 어려우면은 대통령 헌담하고요. 제가 보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잘못한 것은 거의 없다. 그러면 그때 당시 선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같이 싸움을 해야 될 장수가 고향에 내려갔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선거가 자기 때문에 이겼다 그런 게 말이 되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최근에는 그렇죠. 부모가 만류를 했는데도 그 부모마저도 그 폭행을 가하고 도리어 화를 내고, 이런 인간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인가요? 그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뭐 포항 그 포항에 이제 태풍이 그 수해를 입었을 때, 그때 또 김병욱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또 김병욱이가 또 그런데 또 올려가지고, 저는 그것이 다분히 의도된 짓거리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준석이가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사퇴를 하고요. 그리고 경찰 조사에 임하기를 저는 바랄 뿐이죠. 그리고 28일쯤에 이제 당윤리위원회가 열린다면 그분들도 양심이 있다면은 이준석을요 제명 처리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도 지금 검찰에서 지금 기소를 지금 걸어놓은 상태죠. 심지어는 이재명이가 대장동이나 백형동 문서에도 그만큼 서명을 했는데도 그것이 10여 건이 넘는다 그러죠. 그래도 이재명이가 나는 그 일하고 상관없다 그대로 패스죠. 저게는 자기 마누라 지금 법카일 가지고도 지금
문제가 많았고 아들 도박 문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참 멘탈이 너무 강하죠. 좋은 말을 하면 멘탈이고 나쁜 말을 하면은 뻔뻔함의 극치죠. 솔직히 말하면은. 김건희 여사님이 아마 일어난 일은 아마 13년 전의 일이죠. 하기야 뭐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뭐 다섯 일도요. 그 다섯 일도 그것도 형님네 회사의 일인데 그것도요. 그때 당시에 검찰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어? 그 좌파 놈들이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고소고발질을 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 가서도 지랄 발광을 했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처럼 어디 뭐 재인 도중에 어디 갔다 일을 벌렸나요 그래? 저는 우리나라 법이 그래야 돼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일 가지고 뭐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일을 들쳐서 어디 갔다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한정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 사람이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 악용이 되고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을 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 주안점이 그런 데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감옥을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뭐 당 대표를 있든 간에 민주당은 어차피 그 표창은 거기에 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그 실체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얘기를 강력하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과거에 중국 대륙의 4분의 3을 차지했던 그런 민족이었고, 역사라는 게 뭐 꼭 옳지 않은 부분만 어디 가서 거론할 것이 아니라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광주 5.18도 자꾸 좌파 정권이 뭐 좌파 언론들이 자꾸 갖다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공적 조서가 분명히 까져야 된다, 공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이제 이 방송에서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 아침에 이제 방송을 제가 해드렸고요. 자, 뭐 저도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또 이제 생각을 또 이제 해봐야 될 듯 그렇게 싶습니다. 자, 다들 남은 하루들 잘 보내시고요. 저는 잠깐 또 시간이 된다면 또 짧은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행복한 시간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갑니다.